자, 그 다음에 참고해 보시면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산세 요약정리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첫 시간부터 배웠더니 가산세가 지금까지도 내용은 굉장히 많지만, 지금 이때까지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되지 않은 내용들만을 살펴본 거예요. 즉,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닌 사람들은 지금 순서대로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시험을 보는 회사는 법인이기 때문에 모두 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되는 대상이에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나머지 가산세를 보고 어떤 가산세가 더 있는지, 그리고 가산세끼리의 중복 적용이 배제되는 그 순서, 이런 거를 정리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모든 1항부터 6항까지가 쭉 써 있는데 이걸 다 암기하라는 건 아닙니다. 일단 읽어만 볼게요. 자, 제1항에 보면 사업자 등록 불성실 가산세라는 게 있어요. 즉 사업자 등록을 제때제때 안 하면 어떤 가산세를 물리겠다라는 제도예요. 사업자 등록 불성실. 시험하고는 무관하니까 읽어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등록을 안 했다. 미등록 가산세. 사업자가 법정 기한까지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즉 법정 기한은 사업 개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해야 되죠. 그런데 안 했어요. 그러면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등록을 내가 이제 나중에 한참 있다 신청을 하죠. 그럼 그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에 바로 앞전 날까지의 팔아놨던 공급가액의 1%가 가산세예요. 굉장히 센 거죠. 가로 속에 있는 거 빼도 돼요. 허위 등록을 했다는 가산세도 있다. 자기가 자기 이름으로 해야 되는데 사업자 등록을 뭐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면, 주로 뭐 이렇게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뭐 나이트클럽 바지 사장 세우고 이런 거 있죠. 그런 가산세도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율까지는 암기하실 필요 없어요. 중요하지 않으니까. 두 번째, 세금 계산서를 지연 발급시키거나 미발급하거나 부실기재하거나 발급 명세를 전송하지 않거나 이런 것들. 그래서 첫 번째를 보면 지연 발급이라고 있어요. 지연 발급했다는 얘기는 세금 계산서를 늦게 발급했다는 얘기겠죠. 세금 계산서의 발급 시기가 지난 후에, 세금 계산서의 발급 시기는 재화 용역을 공급한 날이에요. 이 날이 지난 후에 그날 해야 되는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 기한까지 발급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급 시기가 2월 1일인데 발급하지 못하고 얘가 속하는 과세 기간의 확정 신고 기한이 언제예요? 7월 25일이잖아요. 요 날까지만 발급하면 지연 발급한 것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세금 계산서 금액의 1%를 가산세로 물리겠다. 그런데 이 확정 신고 기한이 지났어요. 요 이후에 발급했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제 미발급이 되는 거죠. 지연 발급과 미발급이 동시에 될 수는 없겠죠. 이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의 확정 신고 기한까지만 발급하면 지연, 이날 해야 되는데, 이게 지났다 그러면 미발급. 그래서 2배예요. 2배 암기하시고. 그런데 단서가 붙어 있죠. 미발급에 보시면 그거 지나서 발급한 경우, 즉 발급하지 않은 경우나 이거 지나서 발급하는 거나. 그런데 다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할 사람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이 세금계산서의 발급 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이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즉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는 얘기예요. 그런 경우에는 여기가 1%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좀 율을 낮춰뒀네요. 종이로 발급하느니 원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데 미발급했다. 발급 안 하면 미발급이지. 근데 그냥 적당한 시기에 발급했는데 이걸 종이를 발급한 거야. 예전에 2%보다는 좀 낮춰줘야 되지 않냐. 종이라도 발급했으니까. 하지만 제재는 가야 되겠죠. 그런 가산세가 있더래요. 그 다음에 전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게 이게 지연전송, 미전송이죠. 이런 게 있는데 여기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발급명세 지연전송 볼게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 주로 우리는 법인 다루니까 다, 이 사람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전송 기한이 지난 후에, 자, 내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상대방한테도 줘야 되겠지만 이걸 바로 국세청에다 보내야 되는데, 언제까지 보내야 되냐면 발급한 날에 다음 날까지 전송을 시켜야 돼요. 그런데 이 기간이 지났어요. 그 다음에 그 재화나 용역 공급 시기에 속하는 과세에 대한 확정 신고 기한까지 국세청장에 전송을 했다. 즉 요 날 발급을 하면 요 다음 날 전송을 시켜야 되는데,
그걸 놓쳤어요. 그래가지고 과세 확정신고 기한까지 연할까지죠. 연할까지 전송을 하면 이건 지연 전송한 거야. 지연 발급하고 거의 똑같죠. 위치가. 그래서 얘는 0.3%의 지연 전송 가산세를 물어야 돼. 그 다음에 미전송은 이날이 지나서 이날 안에 못했다. 이날 이후에 했다라는 얘기하고 똑같겠죠. 전자세금계산 의무 발급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 발급 명세 전송 기한이 지난 후에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국세청장한테 발급 명세를 전송하지 않았다. 그러면 미전송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뭐 2배라고 이렇게 암기하시라고 그랬잖아요. 2.5였으면 딱 좋겠는데 2배로 늘어나요. 그 다음에 부실기재는 뭐 읽어볼 필요 없습니다. 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도가 일부가 과실로 잘못 적혀 있다. 별로 중요한 거 아니고. 자,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보셨죠? 뭐 새로 생긴 거 지연 발급, 지연 전송, 미전송. 그 다음에 제3항이 세금계산서 발급 불성실 가산세인데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하긴 하는데 불성실하게 했다. 여기는 여기 지연 발급, 늦게 발급, 발급 안 한 거. 하긴 발급하긴 했는데 상태가 좀 이상해. 첫 번째가 가공 발급이에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다는 거지. 걸리면 3%. 가공으로 받았대요. 지가 뭐 사오지 않았는데 끊어달라고 하고 가짜로 받았다. 이런 거 걸리면. 그래서 거의 현실에서 보기 힘듭니다. 허위 발급, 허위 수치. 과다 발급, 과다 수치. 이 3항은 다 무시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6항은 이미 앞에서 배운 적 있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해야 되는데 안 냈다. 그러면 공급가액의 0.5% 부실 빼고 늦게 냈다. 즉 예정신고 때 빠진 걸 확정신고 때 냈다. 그럼 지연. 확정신고 지나서 수정신고했다. 그럼 미제출. 2배 0.3, 0.5. 자, 이렇게 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가산세 중복 적용 배제라는 게 써 있는데 자, 내용을 읽어보면 복잡하지만 그거를 하기 바로 앞전에 여기 2항에도 가산세 적용 배제 순서가 들어있어요. 자, 읽어볼게요. 2항 보면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뺀다라고 돼 있는데 그 다음에 이 경우에 잘 보셔야 돼요. 1호 또는 2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즉 1호 또는 2호 이게 동시에 적용될 수는 없지. 지연과 미발급이 동시에 될 수는 없으니까 1호 또는 2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3호부터 5호까지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 말은 또는 지연발급이나 미발급에 걸렸으면 3호부터 5호까지를 여기 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겠다. 배제시키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연 발급을 하게 되면 지연 발급 가산세를 물었을 텐데 이 전자세금계산서도 국세청을 전송하지 않았다. 늦게 했다고 그래서 이 가산세를 또 물리지는 않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훨씬 세니까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5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3호 및 4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즉, 요 얘기하는 거죠. 부실기재가 적용이 되면 이게 적용이 되면 요거 적용하지 않겠다. 이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부실기재가 제일 센데 부실하게 기재해서 뭐 지연전송, 미전송 가산세를 물리지 않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이 항 속에 들어있는 거죠. 이 항 속에 있는 가산세 중복 적용 배제. 관심을 가져야 될 거는 여기 정도만 보시면 되겠어요. 지연 발급, 미발급을 하게 되면 전송에 관련된 가산세는 물리지 않겠구나. 이렇게. 뭐 부실 기재는 뭐 생략하시고. 딱 여기서 여기까지 요거 배제하는 걸 잘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가서 가산세 중복 적용 배제의 요약이라고 돼 있잖아요. 자, 보면 이제 뭐라고 돼 있냐면 1항이 적용되는 부분은 여기서 1항은 여기에요. 1항이 적용되는 부분은 2항 및 6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즉 1항이 적용되면 2항 배제. 그 다음에 6항 배제.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사업자 등록 불성실을 하게 될 가능성이 별로 없으니까 실무적으로 시험도 그렇고. 즉 이런 얘기죠. 사업자 등록 불성실 가산세를 물리면 사업자 등록증을 안 내고 지금 계속 사업을 하고 있다 걸린 건데 세금계산서도 당연히 안 끊었겠지. 그죠? 세금계산은 안 끊었기 때문에
세금계산 관련 가산세는 물리지 않겠다라는 얘기고, 뭐 지연발급이나 이런 거. 그 다음에 합계표도 당연히 못 내겠지. 얘가 안 나는데.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2번이 중요합니다. 2호는 빼고는 뭐 생략하시고 일단 중요한 건 2번과 3번이니까 자, 2항이 적용되는 부분. 예? 2항 이거잖아. 2항이 적용되는 부분은 6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2항이란 얘기는 2항 요렇게 요것들이 걸렸다. 그런데 뭘 빼라고 돼 있냐면 2호는 제외야. 얘 빼건 그러니까 지연발급 가산세, 지연전송, 미전송, 부실기재가 걸리면 6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해요. 이거 배제시키겠다. 즉 세금계산서를 지연발급해서 가산세를 물게 되면 당연히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도 빠졌겠지. 이 가산세를 중복 적용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뭐 지연전송을 하게 됐다 하더라도 이 가산세 물리지 않겠다. 그래서 나중에 잘 보면 얘는 법인사업자라면 이 가산세는 만나지 않게 돼요. 왜냐하면 무조건 여기가 둘 중에 하나가 걸리거든요. 여기 걸리면 그냥 이거 다 배제거든. 그래서 못 만나게 돼요. 그 다음에 얘만 하나 빠졌는데 잘 보면 밑에 또 이가 들어있어요. 2항에 2호가 걸리면 얘가 2항에 2호죠. 또는 3항이 적용되는 거 이게 걸리면 1항 및 6항을 배제하겠다. 그러니까 결국 얘도 배제시키겠다 이런 뜻이에요. 자, 복잡한 것 같지만 정리를 해보면 그다지 복잡하지 않아요. 다시 정리할게요. 이제 세금계산서를 지연 발급하거나 미발급하게 되면 지연 전송, 미전송 가산세는 물리지 않는다. 발급 안 해서 가산세 세게 맞았는데 전송 안 하는 건 당연하지. 2번 때리지 않겠다. 요거 하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를 지연 발급 또는 미발급 또는 지연 전송, 미전송에서 이 가산세를 물게 되면 합계표에 늦게 들어가거나 빠졌을 거니까 이 가산세 물리지 않겠다. 응? 그래서 결국은 얘는 안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정리한 표로 보시면 이런 얘기죠. 만약에 이제 순서대로만 기억하시면 돼요. 내가 세금계산서를 지연 발급했어요. 또는 뭐 할 수도 있겠어요? 미발급할 수도 있겠죠. 발급 자체를 안 했어. 그러면 이 가산세가 적용이 되면 뭘 물리지 않는다? 전송이 늦게 된 거, 지연 전송 물리지 않는다. 미전송 물리지 않는다. 전송과 관련된 거 물리지 않는다. 그리고 여기 있잖아. 이런 것들이 적용되면 이런 가산세 물리지 않는다잖아. 그러면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가산세 물리지 않는다. 이렇게 하나 기억하시고 첫머리 지연 발급, 미발급 적용되면 지연 전송, 미전송 적용하지 않는다. 합계표 적용하지 않는다. 이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만약에 발급은 제대로 했는데 전송을 늦게 했다. 지연 전송하거나 미전송을 했다. 그러면 발급은 제대로 했는데 전송 자체가 늦었다. 그러면 이 가산세 물리지 않는데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가산세 물리지 않겠다. 그래서 이 가산세는 거의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기억하시고 이제 뒤에 사례를 풀 때 지금 이거 그림으로 보면 굉장히 복잡하지만 이거 적용되면 이거 안 하는 거 아니냐. 이 그림을 보면 이거죠. 이거 적용하면 이거 안 한다고 그랬지. 이게 적용되면 이거 안 한다며. 그 다음 두 번째 그림은 이거 적용되면 이거 안 한다며. 이렇게 라고 암기하고 계시면 되겠어요.